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라는 그 표현에 딱 맞는 것이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막말인데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말들을 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천병에 출마하는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어제 OBS에서 진행된 선거토론회 방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녹화는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차명진 후보가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우리 그 차 후보께서는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건이라고 아세요? 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삐 처리를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차명진 후보가 사실 이 지역에서 세 번째 도전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이 지역민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이 지역에서 꼭 아주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도 이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막말을 했었고 뭐 태극기 집회 장소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등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당에서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차명진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토론회란 것이 방송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 예. 거죠. 이거는 선관위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적절함을 제가 방송에 옮길 수도 없어요. 정말 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런 말은.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자원봉사하는 유가족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 전에 세월호 사건 아까 이제 김상희 후보가 물어본 것처럼 찜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얼마나 또 비난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니까 본인도 사과하고 나중에 또 말 바꾸긴 했습니다만 당에서도 나서서 그걸 사과를 했었어요. 이 민감한 사안에 지금 7일 남았습니다. 선거가. 예. 저는요 그 전에 했던 다른 사람들의 뭐 막말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좀 통합당에 그거의 차원을 몇 번은 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 하나는요. 이 듣는 순간 모든 국민이 정말 경악할 정도의 단어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토론에 나와서 후보자가 저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더욱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몸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저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김상희 후보가 물어보면 저 같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잘못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런 단어를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토론에 나와서 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명진 후보의 생각과 사상이 세월호 유가족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 당에서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었고 비슷한 사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천을 받은 이 상황은 당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는데. 사실 부천이라는 지역이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매우 험지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오래도록 뿌리를 내려온 차명진 후보의 공천 신청을 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역구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막말 한번 나와버리면 전국 선거 판세가 흔들리고요. 1%만 떨어져도 될 선거구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마지막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 차명진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을 때 그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해당 지역에 없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공간위에서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설령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과거에 국민들에게 막말로 인식이 쌓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를 공천했을 때 그게 전국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좀 일찌감치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를 통해서 세대 비하 발언, 이 세대 비하 발언도 연 이틀 뭐 모든 국민을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 이제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가 제명이 됐습니다.
이 막말 초기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후보 박탈까지 할 사안이냐 본인이 판단한 문제다. 중대 경고 정도를 일단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명이 됐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발언을 이제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지역구 후보를 제명하고 출마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렇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 상황이죠. 그만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이슈가 다른 지역구로 번지는 걸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예. 이 30, 40대 비하 발언과 나이 들면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의 맥락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맥락이 어떻고 앞에 전제가 어떻고를 다 떠나서 국민이 듣기에 불쾌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말을 안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소양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한번 30, 40대 세대 비하 발언으로 주의를 받았다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어떤 억울함이 들어서 재심 청구도 하고 선거운동도 계속한다고 하지만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한석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결연해 보입니다. 예. 자, 김 후보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방침이다. 그런데 4.15 총선은 일주일 남았고 선거운동도 계속하겠다, 완주하겠다. 근데 완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여하튼 제명이 되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출마자가 이 지역에는 또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표용지는 일단 인쇄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만약에라도 이 사람의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당 입장에서 굉장히 이 지역은 거의 지금 안타깝게도 좀 놓치는 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죠. 근데 김대호 후보의 이런 조치가 당에게 더 안 좋아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완주를 하겠다? 아니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본인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정말 승복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물러났으면 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대호 후보가 계속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상대 후보는 계속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지적을 했지만 이 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악구 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본인이 억울해도 당을 위해서라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재심 청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거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정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좋은 사람에게서 이제 좋은 말이 나온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안타깝겠죠.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고 본인이 노력 여하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왔는데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은 출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주당에서도 막말 논란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도종환 후보 충북, 청주, 흥덕에 지금 출마한 상황인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을 38번 쏘았는데 평화의 물꼬가 아니라 미사일 물꼬를 튼 것 아니냐 이렇게 정우택 상대당 후보가 지적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뭐 북한이 이렇게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했는지 뭐 군사훈련의 일환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뭐 반론이었겠습니다만은 팩트 체크가 필요할 정도의 이런 사안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앵커가 잘 지적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실제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종환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걸 또 공격 포인트로 잡을 수밖에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실제 쏘든 안 쏘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런 단어 하나가 결국은 전체 총선 판도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도종환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단어는 아예 사용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